자,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력 바로 옆 미군이 있는데 한국 우리에게 도움 안 됐다.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 전투병력도 아니잖아. 그죠? 그것도 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국회 동의받는 시간 일본처럼 얍삽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될 건데 그거 눈치 보느냐고 공산국가들 눈치 보느냐고 참 이 지랄하다가 지금 국가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아무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군이 주둔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안보가 보장이 안 돼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죠. 불안해서 누가 투자해? 누가 북한에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군이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지만 미국에서 원조도 해주고 미국과 무역도 하게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래갖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에 의해서 산업화 대중이가 그때 영삼이랑 얼마나 개거품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농사 짓고 살아야지 무슨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경부속도를 위지랄해갖고 어쨌든 나중에 김대중은 인정하고 박 대통령이 사과했잖아. 아무튼 미군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이라 이제 좌파 정부지 저기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도움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트럼프라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경제 제재든 뭐가 됐든 관세든 뭐가 됐든 타격을 주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재명만 타격 보면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이재명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생겼다라는 거잖아. 기업들이 죽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척당 30억씩 주고 사오던지 너네들이 알아서 협상을 해라. 우리 협상 안 되죠. 뭐 태국 같은 나라도 벌써 이란하고 협상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권을 얻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봉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원유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린다. 이거 여러분 이게 무슨 정책이고 외교고 야 우리가 가도 해도 중학생들이 가도 해. 중동에서 오는 거리가 있고 미국에서 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국에 아니 나 안 팔아 그러면 그만인 거고 산다 하더라도 비싸게 팔면 어떡할 거야. 막말로 뭐가 이쁘다고 이재명이가. 거기에다가 지금 LNG까지 끊겼지 않습니까? 그 내가 뭐라 그랬어. LNG를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그래도 러시아 아니면 미국의 알래스카인데 러시아 욕해갖고 뭐 지금 뭐 공격 당하게 생겼잖아. 거의 뭐 경고하고 막 언제 이란에서 미사일 나올지도 모르고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지. 뭐 이쁘다고 LNG 주냐고. 또 러시아? 여러분이 푸틴이면 걔네들 돈이 없잖아. 그러면 LNG를 갖다가 기존에 500원에 사왔다. 그러면 야 너네 사정 안 좋은 거 알아. 한 5만 원 내놔. 500원 사왔던 거 5,000원 내놔. 10배 튕겨갖고. 주더라도 그렇게 주지요. 목덜미 잡혀있는 이재명 한국에 대해서 다 끊겨있는데 기존에 5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재명이 또 러시아에 또 얼마나 또 개지랄 떨어놨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온 사방군데 다 적들만 만들어 놓고 밉상이 돼가지고 어디 원조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인니가 뭐야? 인도네시아 아닌가? LNG, 석탄 든든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나 봐요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알람하고 끼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 새끼들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 K-11 보라매 그 전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공동 하기로 해놓고 돈 내기로 해놓고 요 사기친 나라 아닙니까? 기술만 쏙 쳐먹고 요런 놈한테 이재명이가 아마 또 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리 됐던 저리 됐던 대한민국 세금만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국민들이 또 야야 우리 이재명 잘하네. 미국 없어도 돼. 러시아 없어도 돼. LNG 인도네시아에 사온다. 아마 또 사기 이빠이 당할 거야. 이 사기꾼 새끼들한테. 언제부터 인도네시아가 친구야 임마. 저 사기꾼들인데. 유조선 운임이 78.3%가 올라갔어요. 그럼 기름값이 안 오르겠냐고. 그래서 26조를 추경해갖고 돈 뿌리면은 악순환의 연속이라 그랬잖아. 돈 뿌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 물가가 더 올라가요. 이런 항공운임이라든지 여기다가 이걸 지원해주라고. 300척이면 1조가 쓸데없는 돈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돈 뿌리지 말고 여기다가 해서 기름값을 안정을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26조를 돈 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LNG도 덩달아 지금 4배로 뛰었다. 이거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들어와도 문제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고. 이거 누구 때문이냐고. 이것도 전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런 거냐? 이 덕 빠진 놈들아.
자, 미국에서 이제 슬슬 청구서 날라오는 거지.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빠져. 구리에 50% 관세 쳐맞았지, 옛날에. 이게 품목별 관세 또 25% 붙을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 들어간 모든 제품에 25% 관세. 한국 수출기업 비상. 좋다며. 수출도 잘 되고. 야, 수출 잘 되면 뭐하냐? 손해보면서 파는 게 수출 잘 되는 거냐? 뭘 남아야, 임마. 흑자를 봐야 잘 되는 거지.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2달 내내 이렇게 빠져나가고 지들끼리 다 처맞고 앉아있고 경제가 좋대요. 전월세 불안에 정부는 이재명이지. 이재명 상가를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리시 옆에 남양주가 땅덩이가 굉장히 커요. 뭐 광주처럼. 신도시를 지금 만드는데 분양가, 이것도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 핵심, 본질을 갖다가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전월세는 왜 여러분들 왜 이래? 이것도 이재명의 정책,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월세가 오른다라는 건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가 왜 없어? 아니, 이놈이 집을 못 사게 하고 지네들 빼고 일반 국민들은 2채 이상 실거주 아니면은 집을 못 사게 하거나 또 전세를 끼고 집을 못 사게 하고 막 이딴 짓거리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 집이 살 집이 있고 전세 끼고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사서 이거를 전세를 내놔야지 월세가 좀 완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 대출 막아놨지? 뭐 다주택 때려잡는다고 전세 끼고 집 사는 놈 다 때려주겠다? 그러면 전세가 없지. 그리고 뭐 보유세를 올리고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있다고 쳐? 실거주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집을 원래 갖고 있거나 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갖고 사잖아요. 담보대출로. 근데 지금 금리부터 해가지고 원리 상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보유세를 올린대요. 집 갖고 있다고 보유세를 올리고 그럼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잖아. 이렇게 그냥 가다 놓는 부동산 정책을 해놓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거를 해소한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상가를 개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이게 웃긴 게 뭐 몇 가지 생각이 들던데 상가를 개조해서 만든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 상가 개념을 알잖아. 구분 소유자 아닙니까?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내는 거 아니야. 상가는 뭐 몇백 개든 몇십 개든 어쨌든 이렇게 소유자가 다 제각기 있단 말이야. 공동으로 엘리베이터를 쓴다든지 공동으로 화장실 쓴다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가 없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뭐 주택 이런 거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주택보다도 실제 살 수가 없는 상가를 갖다가 월세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정책이라고 이지라는.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 하남시도 보면요, 무분별하게 막 건물을 빌딩을 지어갖고 상가를 막 분양하잖아. 근데 공실이야. 전국 아마 랭킹 1위 겁니다. 10년이 넘게 지금 계속 비어있어요.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짓기만 하고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미 분양이 돼서 장사를, 이렇게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서 임대인을 들이지 못해서 공실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들어왔다가 망해갖고 나가서 공실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다고.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잡으려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일단 그 유착 관계를 끊어야 돼요. 건설업계하고. 평당 분양가가 너무 세요. 나는 뭐 건물을 갖고 있진 않지만 가져본 적도 없지만요. 왜 임대료가 비싸냐? 세를 놓는 임대인한테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도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있잖아. 요 하남시만 해도 10평에 막 싼 게 12억, 14억 이래요, 분양가가. 그러면 20평 정도 돼야지 뭐 가게 하나 낼 거 아니야. 그럼 뭐 25억, 30억 들어갖고 분양을 받았는데 그럼 그거를 계산해봐.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되냐고. 보증금 얼마 받아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부, 공공기관과 건설업계와의 유착을 끊어놔야 돼요. 여기서도 엄청 헤쳐먹잖아. 예를 들면 뭐 단체장들. 자기 지역에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헤쳐먹는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거 먼저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들은 상가를 개조해서 월세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상가에서 어떻게 살아요? 돈이 더 들어가겠다 이 새끼야.
박상용 검사가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성향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거를 쭉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진심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화영을 변호했던 그 서민석 변호사라는 놈이 이번에 그 지방선거 뭐 공천을 받는 대가로 짜집기 녹취록을 갖다가 민주당에 제공한 게 아니냐. 근데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앞뒤를 다 자르고 민주당이 선전선동질을 하는 거지 국민들에게. 그럼 이것도 지네들이 꿀릴 게 없으면 박상용 검사처럼 말처럼 전체 풀 녹취록을 공개해라. 이 서민석이라는 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이재명 깠다 옹호했다. 근데 이번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공천을 받기로 이런 공천 거래 의혹도 있잖아요. 그리고 녹취록이 갑자기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야. 풀 녹취록 가면 돼. 왜 니네들끼리 짜집기 해? 내 방송을 짜집기 해도요. 악의적으로 맘먹고 내가 한번 짜집기 해볼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핵심은 뭐냐면요. 거기에 이재명이가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 공범이면은 이화영이 감형받아서 7년 8개월 실형받고 지금 깜빵 살잖아요. 그러면 같거나 주범이라면 그 이상인 거죠. 이재명은. 공범이라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근데 대통령 하면서 지금 온갖 자기의 범죄를 삭제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는 놈이 이재명과 정청래 민주당 놈들 아닙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 대북송금 관련해서는요. 볼 것도 없어요. 민주당 놈들은요. 파렴치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난 아니야 말로만 이렇게 우겨대고 국민들 선동하고 이질하는 건데 너무나 쉬워요. 그냥 진실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게 있으면 허위사실이다 가짜뉴스다 그러길 바래. 볼 거 없어요. 이거 내 방송에도 있지만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때 지 아가리로 유튜브에 나왔고 얘기한 워딩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뭘 모르긴 뭘 몰라 이 새끼들아. 이미 또 미국의 재무부에 고소 고발이 돼 있고요. 예. 언제든지 관타나무에 끌려갈 수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잡혀 있으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됩니까? 외교가 됩니까? 무슨 카드가 없는데. 미국하고 외교를 못,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렇게 개떡같이 아직까지 합의도 못하고 저렇게 달라는 대로 주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 범죄 하나 잡혀 있으니까 미국에.